여러분 곁에는 나르시시스트가 있나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셨나요?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에게 분명히 스트레스를 주고 때로는 큰 피해마저 줍니다. 하지만 이런 나르시시스트도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르시시스트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 나르시시스트가 함부로 못대하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에게 무관심한 사람.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무관심한 사람이다. 이들은 타인의 관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확립하는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관심을 주면 그들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점점 더 거만해진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관심을 끊는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을 받지 못할 때 마치 자신이 부정당한 것처럼 큰 공허함을 느낀다. 이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다. 그들은 더 많은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지만 끝내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점점 자신의 행동이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르시시스트는 그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된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는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무관심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무관심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고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동기를 얻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그 탓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굳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필요도 없다. 무관심만큼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없다. 두 번째,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 나르시시스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욕구와 감정이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대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요청을 거부하면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들에게 있어 아니라는 말은 마치 자신이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이는 그들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르시시스트가 보이는 가장 흔한 반응은 분노다. 그 분노는 자신의 상처받은 자아를 감추고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일종의 방어 기제다. 그들은 화를 내며 자신의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상대가 자신을 다시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가 화를 내며 자신을 방어할 때 상대방이 위로하거나 양보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상황은 오히려 나빠진다. 이런 순간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건 옳지 않아.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들은 그들에게 자기 행동이 언제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스스로의 욕구만을 강요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다. 물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비판받거나 거부당할 때 매우 공격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들고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자신의 의견을 확고히 표현하는 사람 앞에서 나르시시스트조차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올바른 경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세 번째, 쉽게 칭찬해주지 않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언제나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헐뜯거나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러한 태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취급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더욱 부풀리려 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자만심을 키우려 한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대우는 오히려 그들의 거만함을 강화시킬 뿐이므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칭찬하거나 과도한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자랑하거나 잘난 척을 할 때에는 그들의 말을 가볍게 넘기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 자만심을 더욱 부추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자랑을 더 뛰어난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무색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항상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 방식은 나르시시스트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기보다는 그들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들의 행동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기에 그들을 제압한 이후에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들이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다. 네 번째,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본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지 못하고 내면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며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확립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다른 사람이 칭찬과 인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채우고자 한다.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느끼며 그로 인해 마음속의 불안을 잠시나마 잠재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국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더 강화시킬 뿐이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점점 더 무례해지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보인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쉽게 이용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요구를 당연한 듯 강요한다. 이는 그들이 자신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의 무례한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인정과 칭찬을 주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들이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얻지 못할 때 그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이러한 불쾌감은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신이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를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과도한 관심이나 긍정적인 평가를 주지 않고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무례한 태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다섯 번째, 자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 이런 상실감은 그들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데 다른 사람의 성과가 곧 자신의 실패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나르시시스트는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며 다른 이들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는 불편함과 질투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그들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태도로 나타나며 상대방이 그저 잘된 것만으로도 불쾌함을 느끼게 된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성취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기보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의 성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이 성공할 때 자신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심한 상실감과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다. 이런 반응은 외적으로는 자신감 넘쳐 보이는 그들의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위협으로 여기는 미성숙한 태도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나르시시스트와 대화할 때는 자신의 개인적인 성과나 행복을 굳이 공유할 필요가 없다. 내가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그들은 이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불필요한 비평과 부정적인 반응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의 부정적인 행동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완벽함을 극도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으며 이 믿음은 그들의 자아 이미지와 자신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의 이런 믿음은 그들이 자신의 부족함이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그들의 부족함이나 오류가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그들은 큰 충격과 비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비참함은 그들의 자아, 이미지와 자신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들은 강한 부정적 감정과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오류가 드러나면 이를 다른 사람이 비판하거나 비난할 것을 두려워한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비난을 피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난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을 잃고 비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자기애가 흔들리는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무례하게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 일곱 번째, 단호하고 냉정한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이 숨겨져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괴롭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남을 괴롭힘으로써 두려움을 잊으려는 행동이다. 이들은 특히 약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을 목표로 삼아 그들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한다. 착한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요구를 받아주면서 그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워주게 된다. 만약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필요 없다.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해야 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절대 쉽게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은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으로 그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불안감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괴롭힌다. 하지만 자신보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자신의 불안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그렇기에 나르시시스트는 단호하고 냉정한 사람들을 무척이나 두려워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심리적인 고통과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만약 주변에 나르시시스타가 있다면 그들의 수법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주지 마라.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하라. 여덟 번째, 비판적 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겉으로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을 잘 파악한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속임수에 쉽게 속지 않으며 그들의 허세 부리는 모습을 가소롭게 생각한다. 게다가 나르시시스트의 수법들에 당황하지 않고 그 행동을 똑바로 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냉정하고 논리적인 모습까지 보여준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이 사람들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 마냥 꼼짝도 못하기에
이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자신을 감추기 위해 얌전하게 행동하게 된다. 나르시시스트의 방식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 있지만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다. 비판적 사고는 모든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신과 주변을 보호하고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줄인다. 9번째, 공격이 먹히지 않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를 비참하게 만들고 이들이 더 이상 덤비지 못하게 만들려면 이들과 같이 싸워주지 마라. 나르시시스트는 다툼을 즐긴다. 물론 승자는 항상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낸다. 그 이유는 화를 내게 되면 상대방은 움츠려들고 대화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들을 이해시키려 하거나 굳이 대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들과 싸우지 말고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그들과 대화가 시작되면 그들은 항상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때 절대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들과 말다툼을 시작하는 순간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신이 이긴 그림이 있기에 억지를 부려서라도 말다툼에서 이기려고 한다. 그렇기에 다투지 말고 어린아이를 훈계한다고 생각하라. 이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타인의 무시이다. 애초에 상대조차 할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아이 취급하며 단호하게 무시하라. 상대방의 관심을 먹고 사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시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이다. 이들이 너가 잘못했잖아 라고 따지면 아 그렇구나 라고 대답하라. 나르시시스트는 잘못해놓고 그게 무슨 태도야? 라고 말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말을 해야지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말을 해? 라고 대답하면 그만이다. 굳이 같이 열내면서 싸우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변명할 필요 없다. 이들과 감정적으로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우기고 거짓말을 써서라도 이기려고 든다. 그들과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 그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들과의 논쟁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0번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들 앞에 보여질 가짜 자아를 만든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감추고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이런 가짜 자아는 결국 본질이 없고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기에 깨지기 쉬운 유리잔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약 누군가 그 유리잔에 상처를 입히거나 꿰뚫어보며 깨뜨리려고 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극심한 분노와 공격성을 드러내게 된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본질을 꿰뚫어보는 사람들은 몇 가지 행동, 특히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통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나르시시스트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들이 원하는 이미지상을 깨버린다. 자신이 만들어낸 자아가 깨져버린 나르시시스트는 남들 앞에 쓸 가면을 빼앗기게 되므로 더 이상 평소처럼 행동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나르시시스트는 진짜 자신을 꿰뚫어보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들은 자신의 약한 내면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비판이나 조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쓴다. 상대방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봐라. 호인인 척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서 자신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돈이 많은 척하는 사람이 밥은 항상 얻어먹는 모순적인 모습이 발견되거나 한다. 결코 말만 믿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나르시시스트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
나르시시스트가 함부로 못대하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